예, 안녕하세요. 2월부터 시작된 중앙대학교 장규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YMCA 역사와 인물 이야기. 오늘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한 번 할 때마다 매회 두 편으로 이렇게 영상을 나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되는데요. 지금 이제 5월이죠. 4월까지는 이제 1920년대 YMCA 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20년대 YMCA 운동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YMCA 운동, 그리고 또 평양 지역에서의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원형을 만들어 왔던 YMCA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YMCA 농촌운동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 한 달 만인데 참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규식 교수님 오래간만에 인사 겸해서 오늘 말씀 주실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장규식입니다. 어, 오늘 이제 다루는 게 이제 YMCA 농촌 사업 그리고 YMCA 운동의 토착화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은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YMCA 운동을 일제 식민지 시기 한말 일제하에 제1기 해방 후에 제2기 그다음에 21세기부터의 제3기로 이제 YMCA 운동을 시기 구분했는데 오늘 이 강의가 제1기의 마무리가 되는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YMCA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 아마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전성기의 킬러 콘텐츠였던 농촌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러한 킬러 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YMCA 사회운동의 어떤 이념 모색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YMCA 사회운동이 왜 쇠퇴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도 1935년 적극신앙단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또 오늘 말씀이 대략 한 19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중간. 25년도부터 이제 예, 협동조합운동 본격화되는데, 이제 과정까지 하면 보통 한 10년 차, 35년도 적극신앙단까지 한 10년 예, 차에 YMCA 운동을 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이렇게 소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1925년도에 그때 중앙기독교청년회죠. 중앙연합회 농촌부를 25년도에 신설을 하고, 이제 농촌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음, 그런 농촌 사업을 YMCA에 관심하고 착수했던 배경이랄까요? 그런 거에 예,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925년 농촌 사업의 착수부터 YMCA 사회운동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YMCA가 농촌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은 국내외적 배경이 있어요. 먼저 국내적 배경은 1930년대 이제 20년대 들어서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해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한 일본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게 산미증식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산업화를 추진해서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격 경쟁력이죠. 우리가 1970년대 그랬고 1990년대에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이 기본이 되죠. 그런데 그 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저임금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곡물 가격을 또 낮춰줘야죠. 저임금 저고가 그렇죠. 예, 구조. 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쌀을 수입해 와야죠. 일본 노동자, 특히 오사카의 공업지대가 있는데 일본 오사카 공업지대의 노동자가 싼 값에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수입해야 되고 그런 쌀을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하는 일본으로 보내는 그 기지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은 상정했고 그런 과정에서 삼미증식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삼미증식 계획의 과정에서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삼미증식 계획을 위해서 일본은 수리조합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화학 비료도 이렇게 보급하고 이랬는데 음. 그래서 쌀이 1.5배가 늘어났어요. 증산됐어요. 쌀이 증산됐으면은 수입이 1.5배 늘어나느냐 아니죠. 요즘도 뭐 양파 풍년 나면 양파값 폭락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쌀이 1.5배 증산됐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1.2배 늘어날까?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 만들고 수리조합하고 나서 수리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뽑아가죠. 그다음에 화학비료 써야 되죠. 지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1.2배 늘어나면 지출도 1.2배 늘어나는 식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층이 몰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폭넓게 나타나게 되는 상황. 거기에 네. 1929년에 대공황이 있게 되고 뒤이은 농업공황이 있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하고 하면서 농민층이 이제 몰락하는 게 눈에 띄게 두드러진 상황.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농촌 사업이 시작된 게 국내적 배경이라면 음. 어, 국제적 배경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변신을 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1928년에 IMC 국제선교연맹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통해서 표방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화두는 기독교의 토착화와 실제화였어요. 그동안에 이제 선교국과 피선교국의 관계가 제국주의 식민지의 관계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피선교국의 교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피선교국 상황에 눈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선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게 뭐냐? 그 현지 사정에 맞는 기독교의 선교, 이게 토착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생활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독교 선교, 이 실제화. 그래서 기독교의 토착화, 실제화, 가 이제 새로운 화두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화두로 등장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기독교의 토착화 실제화를 이룰 방도가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선교가 필요하다. 그동안 YMCA는 주로 학생 도시 중심이었던 거잖아요. YMCA 운동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80%가 사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YMCA 농촌 사업이 1925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흥호 선생이 이제 한국 IMC가 농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25년도에 농촌부를 신설을 하긴 했지만 뭐 24년도인가 23년도인가 이천에 3개월 동안 뭐 미리 뭐 농촌 지역에서 한번 예, 활동 생활을 직접 해보고 예, 이제 농촌 이렇게 한국 당시 일제하에 대다수였던 농촌 지역에 대한 음, 관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28년도 그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토착화라든가 음, 실제와 이런 그 이슈랄까 이념하고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28년도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제 선교연맹 예루살렘 선교대회에서 그 논의됐던 음, 어 것과 그런 논의가 어떤 거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계의 농촌운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연관성이랄까 또는 그 음, 이후에 그렇게 그 에큐메니칼 선교 대회 이후에 어떤 구체적 음. 농촌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만들어지셨는지 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가 28년에 열리는데 이전에 사전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토착화와 실제화 라는 게 이제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화두가 됐을 때 그게 그 실체와 토착화의 중심은 뭐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농촌 사업을 주목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국제선교연맹 또 YMCA 국제위원회 쪽에서 그 농촌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그걸 뭐죠? 먼저 시범 운영하는 예. 이곳으로 한국을 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25년 농촌부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전에 신웅호가 이제 교회에 가서 농촌 체험을 하고 뭐 예. 조사하고 했다. 이것도 신웅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국제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농촌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 피선교지 중에 가장 모범적인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이거를 시범 운영을 해본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YMCA 농촌 사업이 시작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 YMCA 국제위원회에서 그 농촌 사회학 음, 전공자 예. 브루노 교수를 한국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농촌 조사를 추진하는데 이게 사회학계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최초의 필드워크였다. 사회 조사 방법론에 입각한 필드워크로서 이제 그 한국의 농촌 조사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루럴 코리아라는 소책자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IMC 예루살렘 국제 선교 대회에서 발표가 돼요. 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에, 국제 선교 대회에 앞서서 한국이 먼저 그런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것이 이제 국제 선교 대회에서 기독교의 토착화 실제화의 유력한 방도로서 농촌 사업 음. 이게 이제 제시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 선교 대회하고 한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YMCA도 그렇고 이제 그 일제하 식민지하에서도 그 YMCA는 한국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예, 결합력은 대단히 높았던 거 같고 음,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농촌 실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대단히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체계적이었던 것 같고 지금보다도 사회학 방법론, 사회조사 예, 방법론, 오늘날 이렇게 사회학에서 예, 가르치는 거기에 예, 입각한 이제 농촌 조사를 예. 브루노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의 브루노 교수가 그러니까요. 와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도 저희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태 조사도 하고 또 한국에 지원하는 이제 협력 방식도 보면 음, 이쪽에 현지 담당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뭐 음, 이런 조건들이 또 이렇게 또 있고 뭐 이런 예. 걸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홍병선 목사나 이런 그 당시 이제 YMCA 간사였던 홍병선을 이제 또 네덜란드에 1년 동안 보내서 또 이렇게 또 공부도 시키고 했던 게 있는데 네덜란드가 그러면 아니라 덴마크 시차를 덴마크 그렇죠 그러니까 덴마크 그 덴마크 시차를 1년 동안은 아니고
아, 이게 그래요? 보통 다 1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참석자 예. 그 가는 과정에서 덴마크 농촌 아, 시차를 예. 근데 그거는 홍병선 목사뿐만 아니라 신웅우, 김한란 다 어, 그때 예, 이제 예. 덴마크 시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그 국제선교연맹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농촌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지금 말씀을 주셨다면 예,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농촌 사업이 좀 이루어졌는지 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루살렘 대회에서는 농촌 문제 결의안을 발표를 해요. 예. 여기에서 발표된 요지는 이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 교육에 힘써야 된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주력하자. 세 번째로 농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침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의 농촌 사업도 전개되죠. 원래 1925년부터 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이전까지는 이제 초기 농촌 사업은 주로 농촌 계몽 운동 어, 차원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국제대 선교대회 이후에 YMCA 농촌 사업은 협동조합, 농사 개량 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YMCA 예루살렘 대회 농촌 문제 결의안에 농민 교육이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음, 교육하는 부분에서 또 농업 기술 교육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의 농업 기술자를 초빙해서 농사 개량을 위한 강습회를 순회 강습회를 이제 YMCA에서 열죠. 이때 이제 강습회의 내용은 그 당시 한국의 농업 문제는 음, 뭐냐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에서도 벼농사에 올인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벼농사의 작황 내지는 쌀의 시세에 의해서 완전히 울고 웃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 농법을 이때 농사기량 사업을 통해서 서구식 농법을 도입해서 과수 재배, 그다음에 음, 채소나 뭐 이런 원예 작물 재배, 그다음에 이제 축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영농의 다각화라고 그러죠. 이 영농의 다각화를 위한 과수, 원예, 축산 이런 음, 기술이 농사개량 사업을 통해서 북미에서 파견된 농업기술자들에 의해서 농민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농업도 오늘날 농업은 벼농사 갖고는 먹고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축산, 과수, 원예 이게 이제 농민 수입원의 기본이 되는데 음, 이러한 식의 어떤 패러다임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농사 개량 사업을 통해서였다. YMCA 농사 개량 사업, 농민 교육, 그렇죠. 예루살렘 대 농민 교육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거죠. 농민들의 어떤 자구 조직으로 농민들의 농민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이 뭔가 농민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조직 협동조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협동조합에 열심히 노력하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계 농촌운동 전반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양성 이거는 이제 또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네. 어, 그래서 준비 사업 과정을 거쳐서 1932년에 YMCA에서는 신촌의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 그렇죠. 뒤에 예. 가면은 지금 기숙사 있고 기숙사 세워진 그 뒤쪽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엔 농업개발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식 농민수양소라는 것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1932년부터 36년까지 매년 겨울에 농한기 때 3개월 코스로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떤 정신교육
그다음에 농사 기술 교육, 뭐 이런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대 농촌 문제 결의안, 농민교육, 협동조합, 농촌 지도자 양성이라는 3대 방침을 YMCA는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농법을 소개하는 농사 개량 사업, 농사 개량 강습회를 쭉 개최를 했고, 협동조합, 산업신용조합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운동 전개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신촌 연희전문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농민 수양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예루살렘 대회의 결의안을 가장 충실히 예. 실천에 옮긴 곳이 한국의 YMCA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2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YMCA 농촌운동의 맥락을, 이게 국제적인 맥락과 연관선상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 신용조합 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YMCA 보면 소비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보면 이렇게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좀 더 네,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YMCA 내 그 결과물로 또 좀 이렇게 로컬화에 보면 이제 신협이 또 지금도 좀 있는 네,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신협운동, 산업신용조합 운동에 좀 조직하는데 좀 집중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던 건가요? 어떤 거?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기독교계의 농촌운동뿐만 아니라 예,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운동도 협동조합을 이렇게 예, 중요한 어떤 활동의 과제로 사업 과제로 해서 음, 활동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비조합이었어요. 예, 소비조합이라는 게 물건을 공동 구매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싸게 팔고 뭐 이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농민을 조직화하고 하는 이런 소비조합 운동이 중심이었는데 유독 YMCA의 음, 경우는 산업신용조합이라고 해서 이 신용조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1920년대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국에 예,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부터 이식이 되기 시작하죠. 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식되는데 농민들은 그런 자본주의 경제를 잘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화학 비료를 사서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빚을 지게 되죠. 근데 농민들처럼 가난한 농민들은 담보를 제공해서 그 당시에 금융조합이라는 오늘날 농협의 전신이 되는 금융조합에서 예, 돈을 대출해서 비교적 싼 이자의 돈을 대출해 쓸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담보 대출이거든.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리대를 얻었습니다. 사채를 얻었었는데 그 사채가 예, 굉장히 비싼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비싼 이자로 사채를 빌려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빚이 빚을 낳고 오늘날 그 신용불량자 음, 만들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농촌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돈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 물물 교환 뭐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경제로 돌아서면서 이제 빚을 쓰게 되고 빚이 빚을 낳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 농토마저 팔고 더 몰락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농민들에게 담보 없이도 돈을 소규모지만 담보 없이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신용조합이다. 농민들이 저 십시일반으로 자본금을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신용대출을 통해서 고리대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나름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용조합, 산업신용조합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지금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무슨 솔로몬 은행, 아, 예, 그 솔로몬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예. 이 신용불량자 대상의 어떤 그 신용대출, 저리 신용대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운동, 사회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쭉 시도되는데 그 원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YMCA가 신용협동조합 운동에 적극적 관심을 집중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하나의 대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농민들이 자본주의에 적응 예, 못하면서 예, 예.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의 농민들의 경쟁력 예. 확보, 그걸 그러니까 위해서 이제 신용대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졌던 농촌에 대한 관심이 70년대 예를 들자면 이제 고금리 시절에 대응하게 양고금융을 만든다든가 농촌 예, 개발 맞아요. 사업을 그 한다든가 후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또 이제 농촌 지도자 교육들을 통해서 농민회를 조직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한다. 예. 이게 맥락에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아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이 YMCA가 갖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이나 농촌 운동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꼭지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YMCA에서 보는 농촌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도시 중심의 운동에서 농촌 음, 중심의 운동으로 그래서 이제 YMCA에서 보면 이제 향촌 YMCA다 이렇게 표현도 예, 하긴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이 향촌 YMCA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도시형이 아닌 농촌 중심의 이렇게 농촌 지역 중심의 YMCA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예, 있는데 그 향촌 YMCA라는 게 그 의미가 뭔지 예,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향촌 YMCA 예, 그러면 예, 뭘까 이렇게 이렇게 예, 텐데 향촌 YMCA가 뭘 예,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갖는 이렇게 YMCA에서 향촌 YMCA를 추측해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이 YMC 하면 원래 한국 YMC 운동은 학생 YMC, 배제학생의 학생 YMC 예,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청년회, 도시 YMC로 1903년에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학생 YMCA, 도시 YMCA를 양날개로 해서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25년부터 농촌 사업에 착수하면서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생 청년회, 시청년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YMCA가 출범했는데 그게 바로 향촌 YMCA였다. 농촌에 근거한 음, 음, 향촌 YMCA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향촌 YMCA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1929년도 YMCA 농촌 사업의 어떤 결과 보고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29년 현재 YMCA가 220개 마을 예, 에서 사업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먼저 농민 야학을 했는데 이 야학 수강생이 만 507명.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주로 산업신용조합을 조직했는데 이게 22개. 그다음에 주목할 게 이거예요. 농민회를 또 조직한 거예요. 예, 예. 삼각 농민회라고 원래 YMCA 이 배지가 삼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바디 마인드 뭐 스피릿인가 뭐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삼각 농민이라는 의미가 삼각 농우회 농우회. 삼각 농우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조직이 나와요. 그러니까 YMCA가 아, 지금도 이렇게 뭐 저 지독체 뭐 그다음에 바디 뭐 마인드 예, 스피릿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프로치가 아직도 이제 삼각 배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각 농우회라는 게 음, 조직되는데 농촌 사업 과정에서 어 이게 82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회원이 4,128명이었어요. 어 농촌 사업 하면은
도시 YMCA에서 간사를 파견해서 현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계몽 사업, 교육 사업 뭐 이런 거를 펼치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밑으로부터의 바텀업의 과정이 생긴 거죠. 그렇죠. 농민의 예, 예. 자발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직만 해도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어떤 그러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상강 농우회를 또 조직을 하는 거죠. 어, 협동조합이 22개, 상강 농우회가 82개.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런 협동조합과 상강 농우회를 바탕으로 향촌에 마을에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YMCA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향촌 YMCA다라고 당시에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동조합 상강농우회를 기반으로 농촌 지역에도 YMCA가 만들어진다. 물론 학생 청년회 나 도시 청년회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음, 협동조합 농회의 어떤 결합체로서 향촌 YMCA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기존의 YMCA에 없던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새로운 YMCA 운동의 모델로 향촌 YMCA가 농촌 사업 과정에서 등장했다. 음, 이러한 향촌 YMCA 출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국 YMCA 운동이 토착화되는 양상을 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 오늘 강의의 제목도 농촌 사업과 한국 YMCA 운동의 토착화 이렇게 붙였던 거죠. 예. 어,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예. 향촌 YMCA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이 향촌 YMCA는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음, 아니니까 이것을 이렇게 관할하기 위해서 저 5개의 지방부를 설치했던 음, 거죠. 그래서 중앙지방부, 그다음에 관서, 평안도, 예. 도 관서지방부, 환경도의 관북지방부, 호남지방부, 영남지방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남지방은 중앙지방부에서 같이 겸직을 해서 간사가 겸직해서 해서 거기에 각각의 지방부에 5개 음, 지방부에 간사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향촌 YMCA를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YMCA 운동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적 기반을 YMCA 운동이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형촌 YMCA라는 걸 지금의 그 의미로 좀 해석해 보면 농촌 지역 YMCA다 이렇게 네, 농촌 지역 그렇죠? YMCA인데 예, 예. 학생 YMCA나 도시 YMCA처럼 뭐 건물이 있고 음, 센터가 있고 이런 형태 이런 것이 딱 정형화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지역에 이제 협동조합, 상강 예. 농우회를 거점으로 하는 그 해당 농촌 지역에 YMCA가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에 정형화되지 않은 한계를 음, 돌파하기 위해서 YMCA에서는 연합회에서는 지방부 5개 지방부를 만들고 거기에 간사를 배치해서 그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향촌 그렇죠. YMCA를 네트워킹해서 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 이렇게 그 향촌 YMCA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이런 이제 활동을 그러니까 펼쳤다는 이제 지금 말씀이 여튼간에 이제 그 학생와이나 도시 중심의 YMCA에서 음, 이게 그 농촌 중심의 이제 그때 당대의 대다수의 그 80%의 민을 구성하고 있던 인구가 사는 예, 그 생활 밀착형 조직으로 이제 YMCA가 그렇죠. 전환되어졌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 YMCA가 이제 도시형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잔재가 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건물 중심의 YMCA 운동이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 민중심의 이렇게 생활 밀착형 운동의 조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요즘 YMCA가 생활협동조합 뭐 이런 거 네, 향촌 IMC의 이 연장선상에서 네, 오늘날의 생활협동조합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YMCA 네. 생활협동조합을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향촌 YMCA가 이제 태동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그 YMCA 운동이 실제 민중심의 이제 생활 밀착형 운동으로 이제 바뀌는 네, 거였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시대에서도 이제 도시형 이렇게 건물 중심의 운동이 좀 많이 음, 이제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게 좀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은 이제 60년대 이후 이제 YMCA 운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소위 사전에 좀 제가 그 질문을 만들 때는 없었는데 농촌운동에서 소위 3대 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YMCA에. 네. 보통 보면 뭐 이렇게 경제적 향상, 그리고 사회적 단결, 그리고 정신적 소생. 이걸 이제 그 농촌운동의 3대 강령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미 왜 이런 그 슬로건을 뽑았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흥호 연합회 총무가 이제 예, 표방한 YMCA 농촌 사업의 상대 강령은 정신의 소생, 예, 생활의 조직, 농사 개량 예.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일단은 기독교 쪽의 농촌 운동에서 그 장로의 농촌 운동이나 YMCA 농촌 사업이나 어 정신의 소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기독교 쪽에 그러니까 농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할 때 이겨놓고 싸운다. 음, 내 안에 질 거라는 패배의식으로 어떤 운동이나 사업을 펼치면은 필패죠. 먼저 하면 되고 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어떤 정신의 소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농민 스스로가 주인으로 음, 나서지 않고는 이 농촌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또 그거는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회심 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신의 예, 소상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농민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핵심의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사 개량 그건 앞서 얘기한 그 경제적인 강습이나 이런 문제겠죠. 것 중에서 영농의 다각화를 뭐 과수, 원예, 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농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이것을 이제 YMCA 농촌 사업의 3대 강령으로 음. 이렇게 표방을 했던 거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민중심의 운동에 이렇게 자치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보면 이런 정치적 소생과 사회적 단결이라는 이슈는 지금도 대단히 소중한 그렇죠. 이슈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국 YMCA에서의 농촌운동의 맥락에 정신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런 큰 3대 강령의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네. 것을 일자에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 말씀 주시면서 이제 이제 기독교계로만 이렇게 좁혀놓고 얘기를 네. 해보면 이런 농촌운동의 양대 산맥이라고 지금도 이제 장로 그쪽 중심의 운동을 네. 말씀을 주셨는데 장로교나 YMCA 쪽에 이제 농촌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YMCA가 이런 농촌 운동의 그 지도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음. 전체 한국 교계 음. 기독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음. 한번 관련성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어, 기독교 농촌 운동은 YMCA가 이제 원조죠. 음, YMCA가 원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28년에 예루살렘
국제 선교 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장로교, 예. 감리교 뭐 등등해서 기독교 YWCA 음. 뭐 해서 이제 다양한 교단 사회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저마다 이제 농촌 사업을 음. 벌리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됐던 거죠. 농촌 음. 사업이. 그 음. 과정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게 원조격인 YMCA 농촌 사업 외에 장로회 농촌 운동이 이제 음.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장로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교회 예. 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장로회 농촌 운동이 이제 YMCA 농촌 사업과 양대 산맥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장로회 농촌 운동이 2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주로 문서 선교 중심으로 음. 이렇게 농민생활이라는 잡지를 교회, 농촌교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예. 뭐 개몽하고 하는 수준에 있다가 이게 YMCA 농촌 사업 수준에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 예. 농사개량, 예. 농민 지도자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젝트로 장로회 농촌 운동이 발전하는 거는 1933년에 장로회 음. 총회 농촌부를 상설기관화하면서 이렇게 아. 되거든요. 그 상설기관화했을 때 농촌부 총무로 부임한 인물이 배민수 목사였어요. 아, 예, 예. 근데 이 배민수 목사가 농촌운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거는 이 숭실 전문 예. 예. 학생 YMCA 시절에 농촌 사업에 참여하면서였거든요. 음. 이때 이제 평양 YMCA 총무가 조만식 선생이니까 숭실 예. 전문도 평양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만식 선생을 멘토로 하는 음. 학생 그룹들 숭실 전문의 학생 YMCA 회원 가운데 농촌 사업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 조만식 선생을 멘토로 해서 평양 지역에서 1929년에 기독교 농촌 연구회라는 거를 조직해요. 이 예. 회장이 배민수고 예. 배민수를 비롯한 그러니까 농촌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 YMCA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음. 평양에서 1929년에 기독교 농촌 연구회를 만들었고 이 기독교 농촌 연구회 멤버들이 장로회 총회에 아. 장로회 총회 농촌부의 상설기관이 33년에 만들어질 때 이 상설기관을 기독교 농촌연구회 멤버들이 다 이제 음. 거기에 참여해서 장로회 후기 장로회 농촌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보면 YMCA 농촌 사업과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장로회 농촌운동도 그 출발해서 보면 기독교 농촌 연구회의 모체가 됐던 게 평양의 숭실 전문 학생 음. YMCA 농촌 사업에서 음. 이제 출발해서 장로회 농촌 운동이 이제 어, 제대로 된 형태로 33년부터 음. 본격적인 종합 프로젝트로 농촌 사업이 전개될 때도 결국은 그 출발은 학생 YMCA의 농촌 사업에 있었다. 음. 이제 이런 거죠. 예, 저기 변민수 목사님 지금 연세대 삼맥 캠퍼스라고 그러죠. 예, 여기 저희 삼해농장. 예, 저희 일산에 일산에. 이제 예. 옆에 이제 삼맥교회가 있고 이제 삼맥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아직 YMCA 그런 이제 각 교단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이나 지금 현재 일반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운동이나 이렇게 농협운동 이런 관련성이나 이런 토론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양 YMCA니까 특히 배민수 예, 예, 목사에 관심을 가질 예, 필요가 예, 있겠죠. 그 삼해농장 그러니까 평생 이 예. 숭실전문 학생 YMCA에서 농촌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배민수 목사는 돌아가실 음. 때까지 평생 농촌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렇죠. 또, 또 네.
저희가 또 이제 아까 말씀 주시면서 또 이제 YWCA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보면 이제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천 네, 선생이 이제 최영준, 네, YWCA 네, 맞아요. 네, 그 하나의 그 실제 활동가의 모델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 YMCA든 YWCA든 한국 교계 기독교계 차원에서 보면 농촌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이 주요 하나의 과제로 이렇게 인식했던 시기가 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졌던 이제 이런 농촌 사업이나 협동조합 운동이 좀 이렇게 좀 중단되어지는 시점,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음, 이런 농촌 운동이나 협동조합, YMCA 일체의 농촌 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이 갖는 의미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마무리로 좀 이 꼭지 네, 관련해서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대공황이 농업공황으로까지 파급되면서 농촌 사회의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지고 농민 경제가 파탄되는 상황에서 1930년대 들어서는 이제 에,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서도 농촌 사업에 나서는 거죠. 왜냐면 농촌 사회가 농민 경제가 파탄이 돼서 농촌 사회가 양극화되고 농촌 사회 내부의 계급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는 총독부 입장에서 식민지 지배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식민지 안정화를 위해서 식민지 지배의 안정화를 위해서 농촌 사업에 착수하는데 그게 관제 농촌 운동에 착수하는데 그게 바로 농촌 진흥 운동이었죠. 그게 이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원조가 되는데 아, 원형이 되는 농촌 진흥 운동에 조선 총독부에서 착수하면서 그와 굉장히 형태상으로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관제 농촌 운동과 달리 YMCA 농촌 사업은 민간 차원의 자율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의 통제하에 넣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압력들이 이제 네, 30년대 들어서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YMCA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YMCA 내부의 내분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 음,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농촌진흥운동, 관제농촌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의 그 통제하에 YMCA 농촌 사업을 두려고 하고 네, YMCA 내부의 어떤 지도부의 분열이 있으면서 내부의 역량은 약화되고 이게 겹쳐지면서 1935년 이후에 이르게 되면 네, YMCA 농촌 사업은 사실은 이제 간판만 있는 그렇죠.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1925년에서 35년 이 10년간이 YMCA 농촌 사업, YMCA 사회운동의 음, 전성기였다. 그리고 이 시절에 YMCA 농촌 사업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민족의 현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전체 조선인의 80%를 차지하는 음, 농민들. 그런데 그동안의 YMCA 운동은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 80%의 조선 민중을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전개됐던 사회 운동이 그렇게 전개됐다가 이제 농촌 사업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80% 절대 다수의 민중과 함께하는 운동체로 YMCA가 농촌 사업을 통해서 변신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YMCA 농촌 사업이 갖는 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YMCA 운동이 토착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런 정도를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농촌 사업과 한국 YMCA 운동의 토착화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던 내용들 관련해서는 보면
10여 년, 10년 정도, 25년도부터 35년도까지 사실은 이제 25년도 시작 전에도 이제 사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그 국제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예, 그렇죠. 되어지면서 25년도로 이렇게 기점을 잡으신 거예요. 이제 연맹의 그 조선기독교 청년의 중앙회 그 연합회에 연합 그 농촌부라는 게 이제 기구로 설치된 걸 예,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 잡으신 그렇죠.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23년도부터 이제 그 이런 협동자운동과 관련한 농촌 사업과 관련한 아젠다들은 YMCA 내에서 토론이 되어졌던 예. 것이고 지금 이제 근데 YMCA 이제 내 그게 예, YMCA 국제위원회, 북미 예, YMCA 국제위원회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그렇죠. 통해서 예, 뭐 23, 4년부터 YMCA 예, 농촌 사업이 이제 그렇죠. 모색되는 과정이 예,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이런 농촌 사업이 갖고 있는 YMCA 내부에서의 의미, 또 그때 당대에서의 그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의미,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신용협동조합 운동 중심으로 YMCA가 좀 관심했던 이유들에 음,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편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예,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유라 할 것도 없죠. 이 와중에 이제 그 당대의 그 기독교계 갖고 있던, 또 YMCA를 포함해서 기독교계 갖고 있던 이런 운동 이념이랄까, 사회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좀 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어, 오늘은 그, 여기까지 일단 1편 마치고요. 또 2편을 바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예. 2편에서 뵙겠습니다.